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영어 길잡이 한상준입니다. 자, 우리가 오늘 첫 시간으로 만나게 되었는데요. 오늘은 바로 이제 문법 내용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좀 전반적인 얘기를 좀 해드리려고 해요. 제목이 이렇죠. 영어 교재는 왜 어려울까? 여러분들 신기하지 않아요? 사실 영어는 굉장히 쉬운 언어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정말 어마어마하게 많은 수십억 명의 사람들이 쓰고 있는 굉장히 쉬운 언어인데 왜 우리나라 문법책은 이 쉬운 언어를 어렵게 막 설명하고 있을까? 이런 생각이 많이 드실 텐데요. 오늘 거기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볼게요. 자, 요거는 구한말의 사진입니다. 그 당시에도 사진기가 있었대. 그래가지고 흑백으로 막 찍어 놓은 게 있는데, 그런 사진들 중에 하나를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건데요. 여러분들, 이 조선이 거의 패망하기 직전에 우리나라도 영어를 접했어요. 사실 좀 많이 늦었지. 일본은 사실 16세기부터 계속 외세랑 조금씩 교류를 하면서 점점 문호를 넓혀나가고 한 18세기 이럴 때는 정말 엄청나게 꽃을 피웠는데요. 우리나라는 그렇지 못했죠. 우리나라는 정말 흥선대원군이 1800년대에 이제 쇄국 정책이라는 거를 피면서 외국과 완전히 그 연을 끊고 이렇게 막 살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일본보다 뒤처지게 되었고, 구한 말에는 정말 나라의 운명이 풍전등화, 굉장히 위기에 몰리게 되었는데요. 그래서 고종이 이제 생각을 해보니까 이래서는 안 되겠는 거야. 그래서 이런 사람들한테 영어 교육을 좀 시켜야 되겠다. 우리도 외국과 만나서 좀 단판도 좀 짓고 말도 좀 통하고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해가지고 유학을 막 보내요. 유학을 막 보내고 이 언어하는 사람들을 막 육성을 했던 시기가 있었어요. 구한 말에 그랬거든요. 여기 계신 분이 이제 그 유명한 이완용인데 정말 고종이 막 키웠어. 영어 하는 인력들을 엄청 키우고 막 밀어줬는데 이 당시 영어가 어땠느냐? 꽤 잘했어요. 꽤 잘했습니다. 그 당시에 이제 뭐 유경공원이라는 데가 있었고요. 또 왕립영어학교. 바로 이분들이 왕립영어학교에서 영어 배우신 분들인데, 그리고 그 외에도 여러 선교사들이 세운 학교가 있었어. 그러니까 지금도 남아있는 데가 좀 있죠. 연세대학교라든지, 그런 여러 학교들이 있는데, 하여튼 요런 여러 이 교육기관들이 이 조선인들한테 영어를 가르쳤는데요. 누가 가르쳤냐면은 원어민들이 가르쳤어. 사실 뭐 당연한 거죠. 조선에 영어 할 줄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 그러니까 무조건 원어민을 데려다가 막 교육을 한 거예요. 여러분들 원어민 선생님 수업 들어봐서 알겠지만은 원어민 수업 들으면 어때? 재밌지. 그렇지? 소리에 대한 걸 많이 하거든요. 이 영어는 정말 이 소리에 특화된 언어라서 막 이 재밌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분들도 되게 잘했어요. 그래가지고 이 당시에 이제 영어 교재인데 영어 교재를 보면은 야, 이 괜찮지 않니 이거? vegetable, 와, fragrant plant. 상당히 발음을 잘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 이 영어 실력을 기록한 문서들을 보면은 이 조선인들의 영어 실력이 나쁘지 않았다. 꽤 잘했다. 이런 문건들이 많이 남아 있어요. 그래서 희망이 있었어. 이 구한말의 영어 교육을 잘 이렇게 키워냈으면은 희망이 있었는데 이게 다 와장창 무너지는 사건이 있었죠. 그게 바로 일본의 식민지 점령이었고요. 우리나라가 일본 식민지 시절을 40년간 겪게 됩니다. 여러분들 말이 40년이지. 40년이면 한 사람의 거의 평생과 마찬가지야, 그냥. 한 사람의 거의 평생이 싹 지나가고 나면은 사실 많은 게 바뀌어요. 그래서 일제시대 때 우리나라 사람들이 당연히 영어 교육을 제대로 못 받았겠지. 그러고 나서 이런 일이 벌어진 거야. 1945년도 8월 15일 날 Japan surrenders. 일본이 항복해버린 거야. 우리 이제 졌다. 항복.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나라가 독립을 얻게 돼. 우리나라 독립을 얻게 되는데 어찌 보면 되게 황당한 사건인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이런 일이 빡 터져버린 거야. 그러니까
좋긴 좋은데 혼란이 벌어져. 자, 전국에 있는 수많은 학교에 영어 수업을 이제 해야 되는데 가르칠 사람이 없는 거야. 황당하지 않아요? 이제 우리나라도 독립을 했으니까 제대로 이제 학교 교육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가르쳐야 될지 이거 잘 모르겠는 거예요. 사실 우리나라랑 비슷한 이 선택을 해야 됐던 나라가 하나 더 있는데 싱가포르. 사실 이 싱가포르하고 우리나라는 이 독립 시점이 좀 다르긴 해요. 싱가포르는 60년대에 말레이시아에서 독립을 하고요. 우리나라는 1945년도에 독립했으니까 좀 다르긴 한데 그때 상황은 굉장히 비슷합니다. 두 나라 다 찢어지게 못 사는 나라였고요. 진짜야. 우리나라나 싱가포르나 정말 장난 아니었어요. 찢어지게 못 사는 나라였고 가진 게 별로 없어. 그리고 뭐 제도 이런 게 정비가 전혀 안 돼 있는 그런 상황인 거지. 갑자기 이제 독립을 했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이제 갈팡질팡하는 상황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싱가포르의 그 당시에 수상이었던 리콴 유하고 우리나라의 이승만 대통령은 선택을 해야만 했습니다. 1번. 영어를 공용어로 삼고 원어민 교사를 채용해서 영어를 교육한다. 라는 선택지가 있었을 거고. 두 번째. 영어를 외국어로는 하자. 공용어 너무 심했다. 외국어로 익히되 그래도 원어민 교사한테 배워야 되지. 이런 선택지가 있었을 것이고. 영어를 외국어로는 익히는 거 맞는데 뭐 원어민까지 가냐. 그냥 우리끼리 하자. 한국인 교사를 채용한다. 이런 세 가지 선택지가 있었을 거예요. 이 중에 싱가포르이 채택한 게 1번. 싱가포르는 영어를 공용어로 삼고 원어민 교사, 원어민이 아니었더라도 이 영국 식민지였거든. 그래서 영어 잘하는 사람들이 꽤 많았어요. 그래서 정말 준 원어민급 그분들이 이제 영어를 가르칩니다. 우리나라 그런 게 어디 있어? 우리는 40년 동안 진짜 일본 식민지 하에서 거의 뭐 제대로 된 교육을 받은 적이 없어요. 일본 사람들이 좀 영어를 가르치긴 했는데 여러분들 일본 사람들이 영어 잘해 못해? 영어 진짜 못하지? 그 사람들이 우리한테 영어를 가르쳤다고. 그러니까 진짜 우리나라 전체에 영어 하는 사람이 뭐 거의 없다고 봐야 돼, 진짜. 제대로 하는 사람은 많지 않았다라고 보이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승만 대통령은 이제 선택지가 별로 없는 거야. 원어민들 데려오면 또 돈을 줘야 되는데 우리가 돈이 어딨어. 그렇죠? 그래서 요렇게 갑니다. 요렇게 우리끼리 하자. 그래서 영어는 외국어고 우리끼리 알아서 하자. 이렇게 한 거야. 난리가 난 거야. 우리의 현실은 이제 참담합니다. 일본 사람들이 쓴 영어 교재, 근데 그 당시 영어 교재가 일본에서 수입한 그 일제가 남기고 간 그거밖에 없는 거야. 그거를 한글로 번역을 해, 일단. 한글로 번역해. 그리고 이걸 가지고 영어를 지금까지 제대로 당연히 배운 적이 없는 이 노란머리 외국인을 한 번도 본 적도 없는 그런 사람들이 영어를 생전 처음 배우는 학생들을 이제 가르치는 그런 황당한 상황이 벌어진 거야. 장님이 장님을 인도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이게 지금까지 100년이 넘게 지속되고 있습니다. 농담하는 게 아니고 지금까지 똑같이 지속되고 있어요. 이게 정말 가슴이 아픈 일인데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사실 여러분들 그 경로 의존성이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영어로는 path dependence라고 그러는데 여러분들 그 지금 컴퓨터에 앉아 있다면 컴퓨터 키보드를 한번 보세요. 그 키보드가 다 이걸 보고 있을 거야. QWERTY. 이걸 읽은 거죠. QWERTY 키보드라는 걸 지금 쓰고 있을 겁니다. 근데 왜 그럴까요? 사실 이게 과학적이지 않대 전혀. 과학적으로 이제 계산해서 나온 많은 타자 이런 자판들이 있었는데 이거 다 사라졌어요. 아무도 안 써. 왜? 사람들이 처음 정해진 게 익숙하니까 그냥 그거 쓰는 거야. 그죠? 이게 맨 처음에 나온 타자기가 이걸 썼기 때문에 그냥 가는 겁니다. 변할 수가 없어요. 가는 거야. 자, 여러분들 그 선로 있죠. 선로. 이 열차의 선로를 보면은요, 상당히 좁아요. 지하철 타거나 KTX 탈 때
이게 좀 넓었으면 좋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 안 해봤어? 근데 비행기는 상당히 넓잖아. 근데 열차 철도는 되게 좁아. 거기 짐 싣기도 이렇게 만만치 않고요. 그거보다는 좀 넓게 할 수 있는데 1.5배 정도만 커도 상당히 좋은데 이게 지금까지도 그냥 자리 잡고 있는 게 옛날 이 마차 시대에 이 철도를 거기에 이 마차 이 궤도 있잖아요. 여기 마차의 바퀴 요거 넓이에 맞춰서 처음에 선로를 깔았던 게 그냥 남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철도가 200년 동안 이 넓이를 유지하고 있는 겁니다. 한 번 자리 잡으니까 바꿀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이게 지금 100년 동안 우리나라의 영어 교육을 잠식하고 있는 거예요. 한 번 자리 잡히니까 바꾸기가 너무 힘든 거야. 자, 반면에 싱가포르는 그럼 어떻게 했느냐? 싱가포르는요, 일단 영어를 공용어로 채택합니다. 싱가포르는 사실 우리나라처럼 단일 민족 국가가 아니야. 예, 그래서 거기는 중국인하고 말레이인하고 또 어디더라? 하여튼 3개 국어를 막 쓰는 나라예요. 그래가지고 영어를 일단 공용어로 채택을 해봐요. 사실 그렇잖아요. 여러분들도 그 외국 나가면 무조건 영어로 하잖아요. 얘네들 마찬가지였던 거야. 지들이 민족이 다르고 쓰는 말은 다르지만은 같이 만나서는 뭐라고 통용을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영어를 공용어로 채택을 해버립니다. 그리고 영국 식민 지배 당시에 남아 있었던 영국 학교들 그리고 선교사 학교 졸업생들을 교사로 대거 채용을 합니다. 이 사람들이 영어 잘하거든요, 진짜. 원어민급이야, 진짜로. 그리고 싱가포르에 거주 중인 영국인들, 아무래도 영국이 식민지였으니까 영국인들이 좀 있었겠죠. 그래서 그분들을 원어민 교사로 그냥 채용을 해버려요. 어차피 살 건데 여기서 돈도 좀 버시고 그냥 이렇게 해주세요 한 거지. 우리보다는 좀 케이스가 좋았어. 그리고 잉글리시 미디엄 스쿨이라는 걸 설립해가지고요, 아예 영어로만 수업을 해버립니다. 지금도 싱가포르 영어 교육은 거의 영어로 한다고 제가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저도 공교육 현장에 내가 가보질 않아가지고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영어로 수업하는 게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속적인 교사 교육을 통해서 원어민 수준의 교사를 양성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영어 가르치는 선생님들이 다 그냥 원어민급이야, 다. 그 정도가 되니까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걸 통해서 하는데 우리나라랑 상당히 비교가 되죠. 그죠? 이게 좀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그로부터 상당한 시간이 지난 지금의 이제 상태를 살펴보면은 싱가포르의 영어는 공용어고 우리나라의 영어는 제2외국어입니다. 그죠? 위상이 좀 다르죠. 영어 교사는 원어민급 또는 준원어민급이 다 가르치고 있고요. 우리나라는 그냥 현지인들, 여러분들 그 동네 사시는 아파트 사시는 그 주민께서 가르치고 계시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주안점은 어떻게 되냐? 언어의 4대 영역을 다 합니다. 싱가포르는. 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 실제 이게 모든 이 시험이나 이런 것들이 다 영어로 돼 있고 모든 사회 제도가 영어로 돼 있기 때문에 이렇게 안 할 수가 없어요. 이걸 다 할 수 있어야 돼. 우리나라는 이 중에서 읽기, 그리고 정말 시잘데기 없는 문법, 이것만 하고 있는 거야. 문법은 어디 필요한 거냐면요, 여기에 필요해요. 이 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의 마지막 단계, 이 쓰기에서 문법이 좀 들어가거든. 근데 우리는 지금 요것도 안 되잖아. 요것도 안 되는데 이 마지막 거를 막 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황당한 상황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읽기랑 문법에 치중한 그런 교육을 100년째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결과는 어떻게 되냐? 싱가포르는 아시아 1위입니다. 필리핀하고 이제 좀 비등비등하긴 한데 그래도 싱가포르이 더 영어 잘한다라는 게 중론이고요. 그래서 아시아 1위. 그리고 싱가포르의 국립대 SNU 같은 경우에는 아시아 1위 대학이고요. 세계 10위 대학입니다. 그 정도로 위상이 높아요. 우리나라는 대학교 순위에서 10위 안에 아무것도 없고요. 20위 안에 포항공대가 하나 들어갈까 말까 그럴 거 아마. 그래서 영어 수준은 정말 말 안 해도 알죠? 여러분들 엄마 아빠 본인이 영어 얼마나 잘하나 생각하면 돼. 그게 우리의 영어 수준이야. 안타깝지? 그지? 이게 언제 결정난 거야? 이승만 대통령 때 다 결정난 거예요. 왜? 경로 의존성 때문에.
자, 결론을 내려보면 이 문법의 경우 정말 우리는 100년 전 일본 문법책을 베낀 걸 아직도 쓰고 있는 겁니다. 선생님이 정말 시중에 문법책 보면 한숨밖에 안 나와. 그러니까 사실 원어민들이 쓰는 문법책이 있거든요. 거기에 아예 존재하지 않는 내용들도 되게 많고요. 그리고 존재하는데 설명이 완전 달라. 예, 그런 것도 엄청 많아. 예, 그러니까 내가 두 개를 비교해 놓고 보면은 정말 안타깝습니다. 진짜 그 정도 수준이고요. 그리고 용어가 무척 어렵습니다. 예, 용어가 일본어잖아 다. 그치? 일본식 문법 용어를 우리말로 번역한 거니까 다 일본어, 다 한자어야. 그래서 용어가 엄청 어려워. 그리고 잘못된 설명이 진짜 너무 많아. 예, 정말 여러분들이 선생님을 개인적으로 만날 일이 있다면 내가 정말 3박 4일 설명해 줄 수 있어. 무지하게 많아. 과도하게 많고요. 그리고 틀린 예문도 많고요. 정말 시중에 있는 문법책들 보면은 좀 한심하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틀린 예문이 많은 경우가 있고요. 원어민 감수를 받는 교재도 있지만 그것조차 받지 않는 경우도 꽤 있더라고요. 진짜 여러분들 집에 있는 영어책 한번 봐봐. 감수 써있나? 안 써있는 책 많을걸?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시험 문제를 제작하고 후학을 양성하는 이게 제일 문제야. 잘못된 설명과 잘못된 예문을 바탕으로 시험 문제를 만들어. 그리고 후학을 그대로 양성하니까 이게 100년째 오는 거야. 당황스럽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여러분들 이 문제 한번 풀어보세요. 이런 게 이제 대표적인 그 오류인데 여러분들 한번 골라봐. There are orange and two apples. 오렌지 하나랑 사과 두 개가 있다라는 문장인데요. 아직 배운 게 없지만 한번 혹시 나는 영어 좀 배웠다 싶은 학생을 한번 골라보세요. 뭐가 답일까요? 자, 이거 이지가 답입니다. 근데 우리나라 문법책들이 이런 문제를 보면은 R을 답으로 써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책들이 꽤 많아요. 진짜 많이 봤어. 선생님이 하도 많이 봐서 대표적으로 하나 얘기하는 거야. 원어민들은 아주 간단하거든요. 바로 뒤에 있는 걸 봅니다. 바로 뒤에. 바로 뒤에 있는 게 하나네. 하나니까 is.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이 일본식 문법책들 보면은 야, 오렌지 하나랑 더하기 사과 두 개 하면은 세 개잖아. 그러면 여러 개네, 여러 개. 여러 개니까 아지. 이러더라고. 정말 미치겠습니다. 이런 걸 보면. 사실 선생님은 어떻게 했냐면요. 선생님은 이제 이런 거를 언제 깨달았냐. 선생님은 대학교 2학년 때 깨달았어. 대학교 2학년 때 미국을 가서 한 2달 넘게 있었거든요. 한 3달 정도 있으면서 정말 절망했지. 야, 내가 지금까지 배운 거는 아무짝에도 쓸데없는 거구나. 그래서 집에 와가지고 어떻게 했을까? 책상에 있던 영어책 다 버렸어요. 다 버렸어요, 진짜. 아무것도 볼 게 없더라고. 다 버리고 그냥 새로 시작했어, 새로. 그냥 진짜 원어민이 쓴 영어 교재 가지고 그렇게 공부했어요. 예. 그래서 이제 영어 잘하게 되는 거고, 사실 이거 너무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런 문제 때문에 여러분들이 영어 못한다고 보면 돼요. 그래서 내가 영어를 못하는 이유는 간단해. 영어 교육에 대한 기준을 설정할 수 있는 사람이 정말 1945년도 8월 15일 당시에 대한민국에 없었어요. 아무도 없었어요. 사실 이보다 중요한 게 많았지. 우리는 먹고 살기가 바빴고 생존이 어려웠어. 생존 자체가 힘들었기 때문에 여기까지 신경 못 쓴 거야. 나도 이해해. 선생님도 이해하는데, 그래도 만약 단 한 사람이라도 이걸 설정할 수 있는 사람이 있었다면은 지금 우리의 운명은 많이 달라졌을 거예요. 경로 의존이기 때문에 그 당시에 이 방향을 잘 설정했더라면은 많이 달라졌을 겁니다. 그래서 정말 안타까운데, 그러면 여러분들 입장에서 지금 어떻게 되냐? 지금 기준을 설정해야 돼. 100년 전 일본 책 베낀 거를 계속 볼 거냐? 아니면 제대로 된 영어 공부를 할 거냐? 이거를 여러분들이 지금 설정해야 됩니다. 아시겠죠? 이 강의는 후자 쪽이에요. 정말 제대로 된 기준을 설정하는 강의이기 때문에 절대 후회하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이 수업은요, 일본식 문법 용어를 최대한 뺍니다. 안 쓰진 않지.
쓸 수밖에 없는 경우가 있지. 그래서 일부 쓰는데 그래도 누구나 알아들을 수 있는 쉬운 말로 강의한다라는 것을 선생님이 약속드릴게요. 이 부분은 정말 보장합니다. 그래서 잘만 따라오면은 충분히 여러분들 중학교 1학년 때 배우는 문법은 확실하게 정말 제대로 익힐 수가 있을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정도로 왜 우리나라 문법 교재가 어려운지, 왜 영어 교재가 어려운지에 대한 말씀을 드렸고요. 최대한 쉽고 재밌는 강의를 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여러분들 태블릿 하나 준비해서 들어오시면 될 것 같고요. 선생님 다음 시간에 제대로 이제 비동사 공부를 해보도록 할게요. Bye everyone!